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서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IR을 개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려 100분 동안 진행이 됐죠. 자, 세부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자체가 삼성마저 떨고 있다. 영업이익 6조 발표하면서 불확실성을 18번이나 언급을 했다. 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분간 실적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왔고요. 임원들은 약 100분간에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불확실성이란 단어를 18번이나 언급을 했다.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2분기 스마트폰, TV 안 팔린다.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은 55조 3252억, 영업이익은 6조 4473억을 기록했다. 1분기보다 매출액은 5.6%, 영업이익은 3.4%가 증가가 됐다. 시장 추정치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자,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 전망을 놓고 이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2분기부터는 실적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라는 관측이 이어졌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당장 2분기부터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 서버 D램까지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 현재 삼성전자에서 해결책은 온라인 마케팅 확대로 실적을 방어하는 게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사를 본다면은 삼성전자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양회가 다음 달 21일 베이징에서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양회라는 거는 3월 달에 개최를 하는 중국의 정치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양회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중국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GDP의 50% 정도가 되는 부양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정도의 큰 규모가 될지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중국 자체적인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바이러스 확진자가 9명이 나왔는데 해외 유입자가 5명이고 국내 발생자는 4명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 특징주는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HDC 계열사들은 거의 전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큰 상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3월 생산 0.3% 하락,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에 최대 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출 감소폭이 99개월 만에 적자 가능성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마찬가지 실로 충격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체감 경기가 4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금융 위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체감 경기는 금융 위기 수준인데 주가는 지금 아무런 상황이 조정을 다 받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배당 기업들이 배당을 지금 중단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2001년 이후 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뭐 오늘의 핵심 뉴스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0.2% 하락 마감을 했죠.
5만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또다시 240일 이평선에 걸려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자, 코스피 200 지수는 0.69% 상승을 했고 코스피 종합 지수는 0.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04%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0.2%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 평균치보다 상승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량 자체가 거래량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내용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5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11만 주, 기관에서는 38만 9천 주 이렇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융투자에서 60만 주, 그 다음에 영기금에서 40만 주 정도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종합적인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4,870억을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2,349억, 기관에서 2,522억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도가 나왔고 선물에서는 751억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상승 요인에서는 외국인들도 중요했지만 연기금에서 1432억을 순매수를 해준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업종별 순매수 현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쪽에서 2254억, 기관에서는 2309억을 매수를 해줬고요. 그 대표적으로는 마찬가지 전기전자 쪽에서 좀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운수장비 이렇게 이제 양 매수가 들어왔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어서 금융 쪽에서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네요. 자,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일날 추천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추천주 한국알콜이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전 고점 라인대가 돌파가 되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전 저점 매물대 라인대가 1차적으로 저항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라인대를 뚫어버리면은 이전 고점 자리가 돌파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전 고점까지 모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은 시가가 1%에서 출발을 했고 저가가 0.72%, 그리고 고가가 28.26%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하 진폭 자체는 29%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전일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셨다면 한국알콜로 수익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낙연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고 그 중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거는 남화토건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남화토건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거래 동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가 같은 경우에는 0.7%, 고가가 5.61%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최소한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락을 하더라도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일단 예상대로 적중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두 종목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천주가 아니라 왜 관심 종목이냐. 자, 내일 석가탄신일로 국내 증시는 휴장입니다. 5월 1일 마찬가지 휴장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4일 동안 지금 깜깜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5일 뒤에, 4일 뒤에, 그러니까 5일째 되는 날 상승하는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관심 종목을 두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차트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지금 전일날 24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고 120일 이평선에 막혀 있었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120일선과 500일 이평선을 뚫어버렸죠. 그리고 이전에 조정받았던 물량 자체를 얘네들이 전부 다 상승을 시켰습니다. 상승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 상승이 나왔다가 240일선에 한번 부딪혔고 횡보를 하다가 240일선을 돌파를 하고 오늘 120일선과 500일선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마찬가지 전일과 오늘 큰 거래량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하나 머티리얼즈를 관심 종목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120일 이평선에서 막혀 있다가 오늘 120일 이평선과 60일선을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나와주었고 이전 조정 물량에 대해서 거의 90% 정도 물량을 소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일단 두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드리고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판단을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월요일날 만약에 시장 조정 자체가 크다 싶으면 매수를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영상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테크윙과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24.29 조금 고평가가 됐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1.43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죠. 배당 수익률은 1.68로 괜찮은 편입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9일날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97억으로 예상 실적 대비 16.43%가 증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액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2017년도 매출액이 2200억, 2018년도에는 1900억, 2019년도에는 1800억, 2020년 예상 매출액은 2400억으로 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매출액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2019년도 4분기 매출액이 538억에서 1분기 매출액은 540억으로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 마찬가지 87억에서 97억으로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재무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자, 회사 유보율이 1972%, 부채 비율은 101%로 회사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 머티리얼즈에 대한 재무 구조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ER 기준으로 11.64 저평가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PBR 기준으로 2.17 상대적으로 저평가입니다. 배당 수익률 마찬가지 1.2%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이슈를 보시면은 2019년 12월 결산 실적입니다. 409억이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7.21%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029억이 나왔고 2018년도에는 1652억, 2019년도에는 1548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2020년 예상 매출액은 1900억으로 마찬가지 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매출액이 기대가 되고 있고, 지난 분기로 봤을 때는 2019년도 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338억이 나왔지만 1분기 매출액은 49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마찬가지 112억에서 141억으로 크게 증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기 순이익이 48억에서 107억으로 거의 100% 이상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사의 유보율이 1413%, 부채 비율이 102%로 마찬가지 회사의 재무 건전성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에 대한 프로수로 보면 지난 분기는 33.1이었지만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28.78로 소폭 감소했는 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으로 모든 것을 산출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순이익을 보시면은 지난 분기에 14.33이었는데 21.84%로 크게 상승했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ROE를 보시면은 13.6에서 29.43으로 2배 이상 좋아졌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를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확신을 가지고 추천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이틀 동안의 연휴가 껴 있고 토요일 일요일 동안 해외에서는 어떤 내용이 발생이 될지 모릅니다. 자, 월요일날 만약에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머터리얼즈와 테크윙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매수 가격과 손절 가격과 목표가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15,25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0일 이평선이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재무제표로 봤을 때 손절가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17,450원 부근에서 마찬가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혹은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241선을 뚫었는 자리, 요 20일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3에서 30% 자유롭게 수익 실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을 못했죠.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도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65,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실적 예상치도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시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주식을 매수할 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그리고 실적과 재무구조, 그 다음에 성장성, 기업의 내재 가치를 충분히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습니까? 안 좋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무구조는 좋습니다. 근데 성장성, 2분기 실적이 악화가 될 것이다. 한 20% 정도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만 고집을 할 필요는 없겠죠.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린 가장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